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녹음하고 자료를 모으는 와중에 비트코인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니까 변동성이 워낙 심하니까 막 4%씩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막 몇 시간 만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되게 허무해가지고 몸에 힘이 쫙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기운도 없고 그냥 쉴 겸, 멘탈도 쉴 겸, 그리고 구독자도 3만 명이 이제 넘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욕심을 과도하게 많이 부리지 말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 일정 시점을 넘으면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다못해 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것도 욕심을 너무 과하게 부리지 말자. 광고비 얻는 거나 아니면 뭐 구독자 늘리는 거에 관해서 너무 막 극도로 막 내가 목을 매서 막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이 어떤 한 가지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제가 봤을 때 더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이치가.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요 근래에는 간간히 하는데, 이제 시장이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질 때부터는 다시 한번 강하게 저도 이제 방송을 계속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뉴스를 바탕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개인의 견해가 있으므로 투자하시는데 참고용으로만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에 의한 손익은 개인의 책임입니다를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소식이 리퀴드라는 거래소를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리퀴드라는 거래소가 일본 내에서도 순위권에서 절대적으로 밀리지 않는 순위권에 있는 거래소다. 근데 중요한 게 텔레그램에서 운영하는 코인에 관해서도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세일을 실시를 했죠. 누가 많이 사갖고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몰라. 근데 그때 때마침 이제 2, 3일에 걸쳐서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면서 그랬었던 어떤 그 그램코인에 관한 어떤 그 이슈가 사실은 확 묻혔죠. 수면 아래로 확 가라앉았죠. 근데 누군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군가는 매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어쨌건 그것도 지켜볼 일이긴 한데, 리퀴드 거래소가 2020년 1월 달에 미국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보면은. 자, 이런 거대 바이낸스가 이런저런 나라에 진출하는 거, 그리고 리퀴드 거래소가 또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코인 시장이 내가 가진 알트코인이, 내가 가진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다시 원점에 갔거나 아니면 내가 이만큼 계좌가 늘어났던 게 줄어들었어. 그래서 마음이 다들 씁쓸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은 계속해서 확장 일로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리퀴드 거래소가 진출한다. 그래서 확장 일로에 전체적인 업계는 아직까지 계속 상승 추세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거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월달 4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7월 중순이죠. 7월 중순까지 20% 넘게 상승을 했어요. 지금 보면은 20%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70을 찍은 다음에 윗꼬리가 길게 말리면서 사실상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2주 전부터, 한 지난주부터 슬금슬금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1에서 1.5% 정도 떨어지면 그거를 이제 알트코인 시장에 붐이 왔다라고 계산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스텔라 루멘이라는 코인이 9%나 반등을 했어. 물론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스테이킹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올리면서 그게 호재성 이슈로 이제 떠오르면서 9%나 되는 상승세를 보였긴 하지만, 그거를 알트코인 장의 시그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개 중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4월 말부터 보면 밑꼬리가 말리면서, 이때는 밑꼬리가 말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올라가는데,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과매도예요. 과매도. 지금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슴프레한 시점에서 내가 산 알트코인을 손절하거나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옮겨가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약간 섣부른 게 아닐까. 그리고 많은 인플루언서들, 제가 추종하는 사람들도 지금 보면은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경계선에서 되게 많이 지금 가늠을 하고 있어요. 계시겠지만. 그래서 현재 상황이 68.53이다. 여기서 67이나 7.5 정도까지만 떨어져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비트코인이거든요. 차트적 관점으로 이제 패턴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는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딱 그림 자체가 헤드앤숄더 패턴이잖아요. 네, 그래서 헤드앤숄더 패턴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나타내긴 하거든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가 예상선까지 그렸어. 지금 보면은. 그래서 헤드앤숄더 패턴 나와서 급격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딱 단정 짓기에는 되게 무리수가 되게 많거든요. 보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200일선이 있죠. 200 200일선을 강하게 한 오늘서부터 해가지고 내일 이내로 만약에 이거를 강하게 뚫어주면은 상관이 없어. 어느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맞고 그냥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냥 박스권 돌입. 박스권 돌입으로 하면서 알트코인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200일선을 돌파하냐 안 하냐가 일단 첫 번째 관건인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아마 분명히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분도 마찬가지로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그래서 여러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는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급격한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게 정론이긴 해. 근데 차트는 차트일 뿐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어떤 뭐 지켓이나 어떤 뭐 일부 알트코인에 관해서 아니면 비트코인에 관해서도 호재성 이슈에 관해서 발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코인 개발자들이 이제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슈거리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스팀 코인 같은 경우도 SMT 코인 뭐 이런 거 어쩌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슈거리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지금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던지지 않는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지. 네. 왜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마음하고 똑같아.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호재성 이슈를 던지면서 시장을 세력들이 펌핑을 시키는데 지금은 그러기가 되게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관망장세. 이기 때문에 코인들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약간 뒤로 빼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호재성 이슈 같은 거는. 그래서 만약에 알트 붐이 다시 한번 불어오면 그 이슈를 던지면서 고래들이 이제 막 비트코인을 투입을 해가지고 포를 막 쏘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조금만 제가 봤을 때 조금만 이번 달 말까지라도 한번 기다려보면 분명히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비트바이넥스하고 비트맥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 장세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에 관해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면적으로 오픈됐다기보다 살짝 눈치를 누군가들이 보고 있어. 왜? 미국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비트바이넥스 조사에 들어갔고 하다못해 어저께인가 그저께부터 비트맥스에 관해서도 미국 선물시장 거래위원회 CFTC에서 여기에 지금 감사를 하고 진행 중이고 있어요. 이 두 거래소가 사실은 비트코인 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주포거든요. 주된 트리거가 작용하는 그런 시작점이거든요. 근데 이 거래소들이 감사를 한다. 결국엔 그러면 비트코인 장세가 올라가봐야 미연적으로 올라가거나 조정 장세가 다시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이건 7월달 달력인데 비트바이넥스에 관한 어떤 그 조사된 내용을 22일날 제출을 하고 그게 결론이 나는 게 29일날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다음 주가 가서도 이게 확실히 디렉션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29일날 결론이 나오니까 이번 달 말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안에는 뭐 일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펌핑 장세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근데 다음 주에 중요한 이슈거리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ECB에서 금리 인하하는 거에 관해서 아마 발표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오피셜하게 발표를 하면 분명히 주식시장은 분명히 뭔가 미연적으로나마 뭔가 방향성이 분명히 정해질 거야. 지금은 다시 수면 아래로 살짝 가라앉았는데 기대심이 아니라 실제로 발표. 근데 중요한 거는 30일하고 31일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 발표를 하게 되죠. 여태까지는 그냥 기대치만 계속 심어줬는데 30일하고 31일날 도대체 FOMC에서 뭐라고 발표를 할지. 근데 그거는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는 뉴스나 기사거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Y캐시죠.
예, 그래서 G캐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Y캐시 포크되면은 받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계신 분이나 호재성 이슈가 터지면 어떨까라고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요빗이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요빗이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코인 오래 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계좌를 아마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야. 요빗이라는 거래소를. 근데 이게 되게 역사와 전통이 되게 오래된 거래소이긴 하지만 중소거래소이기 때문에 내가 Y캐시를 받겠다고 해서 여기다 옮기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하이리턴 하이리스크 측면도 되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조심조심 하시고, 만약에 요빗 거래소가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는 다른 거래소들도 아마 순차적으로 얘기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 거래소가 꿀꺽 생길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지금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그 거래소 측에다가 한번 여쭤보세요. 뭐라고 응답을 하나. 근데 만약에 딜레이 시킬 수도 있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시장 상황이 방향성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믿기로 해서 호재성 이슈를 만약에 던지려고 하면 방향성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이.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지 않을까.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고, 이거는 비트코인에 관해서 어떤 그 차티스가 그린 건데 두 가지 측면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미온적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두 가지 시나리오 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여기서 서서히 오른다. 그리고 1536달러에서 1761달러까지는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이거는 원화로 환산해 보시면 아마 가격이 나올 것 같고,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1761달러를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슬금슬금 8700달러까지 떨어진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여기서 올라가긴 올라가 12000달러까지 급격한 상승세가 있은 후에 급격하게 쭉 떨어진다. 1761달러에서 저항을 한번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8772달러까지 이번 달 말까지 떨어진다라는 게 이 사람의 시나리오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홀딩하고 시장이 이럴 때는 좀 홀딩하고 있는 관념이 저 같은 경우는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샀다 팔았다를 하기라기보다. 근데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즘에 좀 약간 초기 발동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약간 확률이 높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지켜보시고, 만약에 실제로 이 사람이 말한 시나리오대로 이번 달 말까지 만약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면 그때가 아마 찬스지 않을까. 8700달러 정도면은 원화로 환산했을 때도 지금보다는 되게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은 10,000달러가 넘는 구간에서 한 1,500달러 정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면 나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관망하셨다가 지금 손절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현금에가 기다리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말 무렵이나 25일, 26일 정도까지는 기다려보시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윌리우라는 사람인데 암호화폐계에 되게 영향력이 되게 있는 인플루언서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토마스 리 몇 명 있죠? 뭐 문 오버로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어쨌건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365일 선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알트코인 마켓캡이 그 밑에 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알트코인이 상승은 2019년까지는 크게 상승하지 못할 것 같다. 자기가 보기에. 진짜 시작점은 2020년부터 시작할 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 윌리우라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견해 일단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부터는 반대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이건 차트적인 관점에서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 트렌드가 있죠. 노란 선이 두 개가 있어. 이 채널이 있는데 채널 하단에 거의 지금 맞닥뜨려 왔다. 지금 현재 상태가 여기 지금 보면은 채널 하단이 있는데 채널 하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더 까지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래서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알트코인이 사토시가로 올라간다는 얘기,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거고, 자, 이것도 이제 알트코인의 상승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의 차트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급격하게 한 게 사실 지금까지 1년 8개월 동안 급격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1년 8개월 동안 알트코인들은 떨어졌다고 보면 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들이. 자,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현재 상태이긴 하지만, 자, 근데 지난번 예전에 이제 도미넌스 패턴의 차트를 보시면 도미넌스가 오르고 내리고 했던 게 몇 개월 안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018년 초까지 급격하게 떨어졌었어요. 근데 2018년 초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 언저리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해왔어. 근데 그게 지금 현재의 시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야.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정고점은 못 가긴 하지만 어느 정도 상승을 했어. 그리고 1년 8개월이라는 이 기간이 지난 역대급으로 봤을 때, 지난 몇 년간으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이에요. 가장 최장기간이에요. 이 여러 가지 어떤 관점, 여러 가지 어떤 이 근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알트코인의 상승 시그널이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알트코인 사토시 가격 바닥이 거의 금방까지 오지 않았나, 여기서는 더 이상 많이 떨어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윌리 우라는 분이 365일선의 밑에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상승하지 못한다. 이번 연도 내에는 2020년으로 넘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뭐 글쎄요, 50대 50이라고 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약간 지배적이고, 이거는 벡트가 뉴욕 증권거래소 이사회에서 BTC 선물거래 출시 기념식을 진행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22일날 시범 서비스를 앞뒀다라고 나와요. 22일이 벡트 거래소 시범 서비스 테스트를 이제 실시하는 거죠. 근데 선물 거래소인데 현물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런 시스템하고 그런 플랫폼들하고는 개념 자체가 되게 많이 틀린 거예요. 이게 방향성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이게 악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뉴스가 터지면 이게 22일날 오픈하니까, 근데 선물이기 때문에 당일날 바로 막 급격하게 막 그러진 않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뉴욕 증권거래소 이사회에서 BTC 선물거래 출시했단 얘기잖아요. 그 제도권 수용하겠단 얘기야. 그리고 벡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요. 이 백그라운드에.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아니면은 스타벅스나 이런 기업들. 그 외에 다른 어떤 뭐 다국적 기업들, 컨설팅 기업들이나. 근데 그렇다는 얘기를 우리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야 된다. 암호화폐의 어떤 그거에 관해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거는 BTC가 어저께 같은 경우죠. 어저께 5분 동안 1.4% 하락하고, 여기 보시면은 BTC가 5분간 4.14% 상승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변동성 장세가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추론하고 예측하고 단타를 임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약간, 저 같은 스타일은 좀 약간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급락할 때를 바라보고 어느 일정 부분을 매매하는 거는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은 때 단타를 한다는 거는 글쎄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요. 어떻게 그거를 다 예측을 하겠어요. 차트는 차트일 뿐이라고 항상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리서치가 이더리움이 BTC 가격 못 따라가, 펀더멘탈이 불안정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저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되게 많이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되게 많이 하락을 했고, 시총 높은 코인들 중에도 비트코인에 비해서 밀려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저 같은 경우라면 이더리움을 좀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펀더멘탈이 불안정하다. 근데 여기서 ERC20 활성화 주소 수 기준에서 탑5 프로젝트는 USDC, TUSD, 팍소스, 제로X, OMG다라고 여기 나오죠. ERC20, 그러니까 이더리움 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3가지가 있어요. USDC, TrueUSD, 그리고 팍소스. 여기 3개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나머지 2개 코인은 제로X하고 오미세고는 이제 코인 개발사죠. 근데 보시면 그래서 이런 거 관련돼서 가지고 계신 분들, 스테이블 코인이 3가지고 나머지 제로X하고 OMG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어느 만큼 지금
코인에 관해서 지금 개발을 진행했는지에 관해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로엑스나 OMG 같은 거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걱정할 게 뭐가 있냐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물론 OMG를 좀 가지고 있긴 해. 근데 어쨌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페이스북 법률 고문이 청문회 평가 리브라 결국 승인된다라고 나와요. 도마위에 올려놓고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자, 만약에 어떤 재료가 있어. 근데 이 재료가 요리할 게 안 돼. 그러면 도마 위에 올려놓지 않죠. 근데 이번에 도마 위에 올려놔서 청문회까지 진행을 했어. 그리고 나서 요리를 했어. 요리를 하고 결국에는 리브라 결국 승인된다. 청문회 평가. 그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안 좋아. 안 좋은 건 사실이야. 여러분들 계좌에 로그인해서 딱 까보면 엄청나게 줄어있어. 그러니까 당황하고 짜증 나시는 건 맞죠. 그렇긴 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 의회에서 반대한다 어쩌저쩌고 말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승인을 위해서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계속해서 입장 표명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골드하고 실버 가격이에요. 1426달러, 실버 가격이 16달러 28센트. 그래서 금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 같이 하다가 또 이만큼 까졌어. 1.46% 떨어졌어. 모르겠어요. 저는 금은 추종하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켜보세요. 저는 암호화폐가 되게 많이 자산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받을 거라 생각하고, 금은 현물 같은 경우는 내가 시장에 내다 팔라 그러면 수수료가 되게 많이 떨어져 나가.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1680달러가 가야, 1426달러 사서 1680달러가 가야 본전이야. 그 은은 더해. 은은 제가 알기로 소매상에 가시면 한 30% 까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시면서 은 바나 아니면 금괴나 이런 거 사실 때 이제 고려를 하시라는 말씀이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US 달러 인덱스, 여기 보시면은 슬금슬금 떨어지고 있는데 다음 주가 이제 그거죠. ECB에서 금리에 관해서 발표를 하죠. 그래서 그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게 미온 쪽으로나마 작용을 해주면 주식시장에는 아마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 달 말에 30일하고 31일 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에 관해서 확실한 오피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아마 교차가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관해서도 그렇고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관해서도 그렇고. 근데 기대심이 만약에 기대심으로 그냥 있게 된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많은 자금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암호화폐 시장으로 다시 올 거고, 그게 아니라 기대심에서 그걸 충족하는 액션이 나왔다. 연준의 액션이 나왔다. 금리 인하 발표가 나왔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달러 값어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위험 리스크로 그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포지션에서는 분명히 암호화폐 장세한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금리를 인하를 하든 인하하지 않던 어쨌든 중요한 건 암호화폐 장세는 제가 봤을 때 그냥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승이 있다가 만약에 이번 달 말까지 떨어진다면 연준에서 발표하는 거를 시그널로 해서 아마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급격한 상승세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한없이 답답하고 짜증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호재 발표는 안 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재 발표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안 좋고 사람들은 예를 들어 휴가를 다 떠났어. 휴가를 다 떠나고 없는데 길거리에 사람도 안 지나다니는데 내가 만약에 자영업자를 한다 쳐요. 그럼 칼국수다 아니면 예를 들어 만두다 냉면이다 신제품을 발표해. 신제품을 발표하면 뭐 할 건데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비트맥스, 비트파이넥스 그 결론이 미국 정부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주는지에 관해서 관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과 결과들이 다음 주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니까 10일 안에 걸쳐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관망장세에 있는 게 아마 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확실히 나오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가 뉴스를 찾아보고 재미난 게 있으면 또다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써주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